예,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위원입니다. 투자의 신 일부죠. 예, 매주 함께 있던 한보람 앵커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1시간 혼자 좀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한보람 앵커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좀 실망스럽겠지만은 함께 해주시기 좀 바라겠고. 자, 투자신 일부 시간은 우리 시청자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진단 위주로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답해주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진행이 좀 되죠.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마 전화 상담도 가능할 겁니다. 02-325-8200번인가요? 325-8200번으로 직접 저랑 상담을 통해서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그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시장 좀 정리 좀 할까요? 오늘 시장 정리는 제가 오늘 외국인 수급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좀 수급이 좀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돌아온 외국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오늘 의미 있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090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요. 그렇죠? 보시게 되게 되면 좀 연초 이후에 매수가 좀 늘어났죠. 보니까요. 이 첫날은 60억대 매수보다 다음 날은 900억, 그 다음에 어제는 2,600억, 오늘은 5,000억이에요. 5,000억대 이상 매수를 봤더니 안 보이죠. 이때 아마 11월 달에 작년 11월 말날 1조 1,000억 매수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마 그 리밸런싱 영향이었을 거예요. 봤더니 정상적으로 장중에 매수한 경우는 작년도 11월 11일 날 7,000억 정도 매수를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4일 연속 매수를 한 경우는 보시다시피 잘 안 보이잖아요. 오늘 상당히 좀 5,000억대 좀 매수가 유입되면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거의 선물 가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선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루 이틀 정도 왕창 사면 또 다음날 왕창 팔아가지고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그런 어떤 패턴이었는데 오늘은 선물에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선물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 오늘 현물만 가지고 순수하게 5,000억 가까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샀던 업종은 딱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집중적으로 반도체만 많이 샀는데 오늘 물론 이제 반도체도 많이 샀어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전자 쪽에 한 2,600억. 그 중에 삼성전자 350만 주, 약 2,600억 정도 샀을 겁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는 많이 사진 않았는데 금액적으로 한 300억 정도. 그 다음에 오늘 많이 산 게 금융주를 오늘 집중적으로 샀죠. 금융주를 많이 샀는데 금융주를 많이 산 이유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은행주들에 대한 부실채권에 대한 우려감 자체가 조금 완화된 부분도 있었겠지만은 신한금융지주에서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다. 그런 쪽에 이슈가 좀 되면서 그런 쪽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은행주를 집중적으로 어제도 샀지만은 은행주를 집중적으로 좀 사면서 오늘 은행주가 시장에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어요. 금융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뭐 반도체는 많이 샀지만은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탄력은 좀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거는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지금 매도잖아요. 그죠? 코스닥 시장은 매도입니다. 이틀 연속 대기 매도입니다. 어제 2,300억 팔고 오늘 또 1,600억을 팔았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 여기죠. 잘못 봤네요. 이거는 코스피 쪽이고 코스닥 시장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1,500억을 넘게 팔았는데 보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1,580억을 팔았지 않습니까? 이세요? 1,580억을 팔았는데 코스닥 시장은 지금 작년 12월 28일부터 6일 연속 매도예요. 매도 규모가 꽤 많습니다. 오늘 1,580억을 좀 팔았으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2,340억을 샀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이 850억을 샀어요. 그래서 오늘
아쉬운 것은 외국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이 많이 사서 코스피 시장은 강세가 유지가 됐지만은 오늘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로 끝났죠. 그래서 조금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엇갈린 오늘 시장의 흐름이었다. 결국은 시장 자체가 외국인 수급에 의한 장세가 전개가 좀 되고 있다. 오늘 또 시장의 특징 자체는 극심한 지수는 올랐지만은 업종별로 종목별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된 게 오늘뿐만이 아니라 계속 작년 연말부터 그렇던 시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좀 되지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좀 정리 좀 하도록 할 거고요. 예. 자, 그렇게 정리 좀 하도록 할 거고, 자,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진단, 예,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첫 번째 진단해 드릴 종목은, 자, 효성 TNC가 올라와 있네요. 예, 비중을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조금 담으신 것 같습니다. 예, 효성 TNC를 34만 7천 원에 5% 정도 조금 담으신 분인데 아마 추가 매수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34만 7천 원, 지금 33만 500원이니까 그렇게 뭐 손실 아니네요. 주당 한 만 원 정도 좀 떨어졌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TNC는 스판넥스 회사잖아요. 효성 TNC 스판넥스 회사인데 스판넥스 회사인데 효성자 첨단 소재 자체는 이제 산소 탱크와 관련된 관련 연료전지와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고, 효성 TNC라는 회사 자체는 그냥 스판넥스 화학 회사라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스판넥스라는 제품 자체가 아웃도어 제품이라든가 운동복이라든가 탄력성이 있는 그렇던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국면 때 가장 대표적인 수혜를 받았던 쪽이 효성 TNC의 주로 제품인 스판넥스 쪽입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좀 되면서 1인 운동이 많이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운동, 아웃도어 등산이라든가 그러면서 스판넥스 제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 국면 때 2020년도, 2021년도를 전후해가지고 스판넥스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효성 TNC가 2021년도에 엄청나게 이익을 급증시켰어요. 무려 1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2천억대 정도 영업이익 낸 회사가 코로나 국면 때 1조 4천억을 냈어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수혜를 받았으니까 작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잠잠해드린 시기니까 당연히 이쪽 또 여기다 경기 자체도 안 좋으니까 또 특히 효성 TNC 같은 경우 아무래도 석유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화학업종에 같이 연동하다 보니까 화학업황도 안 좋다 보니까 이 회사 실적도 당연히 하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1조 4천억 된 영업이익 2천억으로 급감해 버렸으니까 주가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회사가 이제 1조 4천억일 때 주가가 더 갔어야 되는 건데 96만 원까지 가기는 갔어요. 근데 96만 원대도 이 회사 주가가 쌌습니다. 96만 원대 갔어도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30만 원대, 현재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잖아요. 1조 4천억인데 90만 원대면 시가총액으로 대충 계산해 보면 4조 원 정도 되네요. 4조 원 정도 되는데 1조 4천억 정도 이익을 냈으니까 PER 따지면 5배, 6배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만큼 워낙 실적이 단기간에 급증했고 결국 실적이 피크를 치고 떨어질 거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90만 원대까지 올라가기는 했었지만은 그 당시 시점으로 봐서도 주가 자체는 쌌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스판넥스 가격이 지금 어떠냐? 급격한 하락이죠. 급격한 하락을 해가지고 거의 정상 수준까지 다시 올라가기 전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다시 온 상태로 좀 내려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는 어떠냐? 일단 뭐 석유화학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는 좋아지는 건 없지만은 어느 정도 바닥은 형성됐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됐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실적은 많이 급감을 했지만은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2021년도에 1조 4천억 정도 이익을 내면서 주당 BPS가 11만 원짜리 BPS가 30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돈을 벌었기 때문에. BPS가 주가의 하방이잖아요.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돈 벌기 전에 202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주당 순 자산이 11만 원짜리 주식이 2021년도에 1조 4천억 정도의 이익을 내면서 주당 BPS가 10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올랐다. 현재 주가 33만 원은 PBR 지표상으로 보면 어때요? 1배 되는 수준이잖아요. 주가 안 빠집니다. 30만 원대가. 30만 원대가 이 종목은 지지선이에요. 기본적 분석상으로. 그래서 주가가 많이,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주가가 보면 7만 원대에서 올랐잖아요. 7만 원대에서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어떤 테만 올랐었으면 이 종목이 7만 원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종목이 물론 9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 30만 원까지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도 주가 안 떨어져요. 30만 원. 30만 원짜리는 거의 PBR 1배 되는 수준이니까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의 하방은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주가의 하락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5% 정도 조금 담았다. 그러면 만약 추가적으로는 염두에 둔다 한다면 약간 매수도 고려를 해봐도 되는데 근데 뭐 굳이 이 종목 가지고 추가 매수를 제가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일봉상으로서는 어느 저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32만 원대. 이 종목은 30만 원대 정도 언저리가 저점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결국 이제 하악업황이 좋아져야지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하악업종은 결국 이제 3월달 가야 되거든요. 최근에 약간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데 대한유화라든가 롯데케미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업황 자체는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다만 이제 춘절 전후해가지고 3월달에 중국의 양해가 전행이 되면서 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이 좀 되면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하겠죠. 그런 경우 그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제가 보기에는 건설기계 쪽과 그 다음에 소재 쪽에 철광하고 더불어서 화학업종이 가장 수혜를 좀 받겠죠. 그래서 3월달 이후에 상승 전환하지 않겠는가. 일단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는 그래서 박스권의 하단이다. 30 현재 가격대에서는 거의 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를 돌파하기는 조금 3월달까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가급적 사겠다더라도 32만 5천 정도 사시고 단기적으로는 36만 2, 3천 정도 올라가면 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스판덱스 업황 자체 하급종과 더불어서 이제 좋아진다 한다면 충분히 워낙 많이 빠진 주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가격 정도 40만 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일단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진단은 효성 TNC로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아마 전화 상담이 와 있나 보네요.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매일 저희들 상담해줘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종목명 좀 알려주세요. 예, KMW. 예. 매수가 기준은? 55,500원에. 예. 55%입니다. 언제쯤 사셨습니까? 한지 좀 됐습니다. 그때 한 89,000원 정도에서 내려오길래 그래가 잡았더니요. 최소한 보면 2021년도 4월 예. 이전에 사셨겠네요. 6월, 그렇죠. 4월 이전에 사셨겠네요. 그렇죠? 예, 2년 가까이 됐겠네요. 예. 예, 올해 이제 4월 가면 그 2년, 최소한 2년 될 것 같은데. 이거 정말 손해가 너무 많아가요. 그래요? 예. 혹시 제가 5G 관련해가지고 제 박주영 운영력이 업황 관련해서 얘기한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안 들어보셨죠?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5G 관련 종목들은 거의 제 1년, 2년 전부터 건드리지 말아라. 특히 그 중에서 사지 말아야 될 주식이 지금도 KMW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예. 일단 최근 들어서 5G 관련 종목들, 다른 종목들은 꿈틀꿈틀 거리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인도, 세계 통신사인가요? 거기에, 통신 장비를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때서부터 다시 지금 통신 장비 종목들이 약간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인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마 투자가 진행이 좀 되면 약간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도 있다고 좀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또 통신 장비 종목들은 이제 2년 동안 확 쉬었기 때문에 저도 올해는 작년도 좋아진다 했다가 안 좋아졌는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작년도에 미뤄놨던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인도 시장이 이제 커지는 거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 발주가 좀 진행이 좀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5G 관련 종목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가 거의 끝났어요. 끝나서 우리나라는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할 건 자체는 결국은 해외 쪽에 투자인데, 해외 쪽에서 수주도 국내 기업들이 직접 독자적으로 진출해가지고 수주를 따오는 것보다는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아와서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관련 장비 회사들만 수혜를 받아요. 그래서 사더라도 앞서 이제 KMW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기주국 회사거든요. 초기 단계에 기주국을 먼저 설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음영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중계기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국내 시장에 투자를 할 때 KMW가 가장 수혜를 받으면서 여기다가 중국 시장까지 장비를 공급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2019년도에 회사가 1,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던 회사지 않습니까? 1,300억. 그 전에는 18년도 투자가 진행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5G 투자 자체는 2019년부터 진행이 됐으니까 그 전에는 회사가 적자였고 재무 내용도 형편없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보기엔 2019년도에 우리나라 5G 투자가 1년이라도 만약에 늦게 됐었으면 KMW 당시 부채비율이 뭐 500%, 80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을 거 보는데, 운 좋게 2019년도에 우리나라 5G 투자가 진행이 좀 되면서 수혜를 좀 받았어요. 또 일단 중국까지 거래가 좀 되면서. 근데 보시다시피 이때 전망치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마 그때 우리 친형 그때 사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모 증권사 쪽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주가가 8만 원, 6만 원, 8만 원일 때 뭐 12만 원, 15만 원까지 갈 거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영업이익을 2019년도에 1,300억인데 2020년도에 2,200억 그 정도까지 높게 잡았거든요. 근데 엉터리 전망이었었죠. 완전. 그리고 그 뒤로 또 2021년도 같은 경우도 이익이 난다겠다가 작년도도 2021년도도 적자예요. 279억 적자. 그리고 작년도는 어떠냐? 작년도 현재 분기 단위로 보시게 되게 되면 1분기, 2분기, 3분기 나와 있는데 1분기, 2분기, 3분기 때 지금 누적 적자가 300억이지 않습니까? 영업 적자. 4분기도 적자 날 거예요, 회사. 적자 날 거예요. 적자입니다.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안 나와 있는데요. 다른 회사는 좋아지더라도 회사 좋아지지 않아요. 적자예요. 적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5G 관련 종목들은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하다. 그래서 이거 뭐 저는 하더라도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봐요. 뭘로 사야 되냐? 산다 간다 그러면 앞서 얘기한 삼성전자가 이게 다른 독자적으로 KMW가 진출해가지고 수주를 받아오기 쉽지 않은 쪽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수주를 좀 받아서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 쪽에 장비 하청 형태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 그런 회사를 사야 돼요. 5G 사신 분들. 그 관련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냐? 가장 삼성전자 수주를 좀 받아와서 공부할 수 있는 회사.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그런 회사를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 시장이라고 했으니까 인도 시장에 독자적으로 진출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실적도 괜찮고. 이노와이러스. 그 다음에 독자적으로 일본 시장이라 진출해가지고 실적이 좋은 HFR. 저는 그 정도로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KMW는 저는 좀 올라가기 쉽지는 않다고 봐요. 계속 예산은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고, 예사 주가가 지금 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보실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시가총액이거든요. 1조 원짜리다. 그러면 이제, 예사가 싸냐, 비싸냐를 보기 위해서는, 올해 시장 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앞서 5G 시장 자체가 제가 전망을 해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자체가 자산 가치예요. 자산이 얼마냐. 이 회사가 물건 가격으로 따지면 1조 원짜리인데, 이 회사를 살려고 하는데 자산이 얼마냐. 딱 봤더니 회사가 자산이 지금 얼마냐. 2,400억입니다. 2,400억인데, 올해 작년도도 한 3, 400억 적자고, 2,400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 물건 가격으로 따지면 1조 원이니까 4배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올해 전망치 자체도 다른 5G 관련 종목에 비해서 별로 전망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저는 그 종목이 잘 버티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 청장님 맞죠? 연초부터 전화통화해서 죄송한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2,500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버티고 있는데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사더라도 지금은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가지고
매매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자체는 너무 손실나가지고 제가 지금 손실나가지고 지금 55,500원에 지금 뭐 거의 반토막인데 교체하는 게 그래서 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가 수주를 받았으니까 관련 쪽에 이제 몇 번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내에서 이노바이러스는 또 이노바이러스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괜찮거든요.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그쪽으로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야 좀 될 것 같은 데서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 잠깐 나왔다가 계속 빠질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더라도 덜 올라갈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고금리 상태에서 그런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또 자금 조달을 해야 할 가능성이 커요. 이대로 가다. 회사가 앞서 2019년도에 재무 내용이 안 좋아가지고 대규모 증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희생한 거예요. 회사가 자본 잠식 수준까지 가다가 대규모 증자를 했거든요. 근데 적자가 지속이 된다면 또 자금 조달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5G 관련 종목, 과거에는 이 종목이 1등주였는데 지금 1등주가 아니다. 꼴등주다, 지금. 업종으로 따지면. 그래서 죄송한 쪽인데 좀, 오늘 반등난 시점에서 수평으로 교체하시든가 조금 올라오면 이 종목 올라오더라 쉽게 못 올라오는 쪽이니까 교체하는 의견을 좀 제시해 좀 드리고 싶어요. 시청님, 생각 어떠십니까? 해서. 예, 고맙습니다.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종목에서. 그래서 업종이 지금은 대장주가 아니다. 하여튼, 전화 통화하셔서 저도 안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아닙니다. 저는 뭐, 이거 다른 종목에서 좀, 덕을 따기 때문에. 비중도 많잖아요. 그렇죠? 비중도 많은데. 지금 반 빠졌네요. 그렇죠? 반 빠졌는데 지금 그래서 유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젠가요? 작년 1년 동안 고점 대비해서 주요 종목 시가총액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10종목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봤더니 평균 41% 빠졌어요. 41%. 네이버라든 카카오 같은 60%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스닥 시장도 대규모 종목들이 거의 50%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손실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 조금 위안을 좀 삼으시고요. 이 정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좀 직접 전화 통화를 해가지고 안 좋은 얘기만 해서 죄송하네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케미칼 올라와 있네요.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 소단계, 1년 차님이시네요. 소단계 1년 차님, 그죠? 소단계 1년 차님 매매 잘하고 계시던데. 매매 잘하시던데. 진짜 부럽던데 보니까. 작년 연말에, 환승 매매, 포트 진단할 때, 소단계 1년 차님 제가 포트를 좀 봤는데, 시간이 있으면 이것까지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제가 포트만 좀 봤는데 부럽던데 보니까요. 매매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아마 소단계 1년 차님은 우리 고정 아마 여기 유튜브 채팅창 댓글에 좋은 글도 좀 많이 올려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방송 보시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시장이 중심 있는 종목. 한솔케미칼 올리셨는데 다른 종목도 수익 많이 나는데 한솔케미칼은 거의 매수 가격이네요. 오늘 사신 건 아닐 것 같고 이것도 포트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7%네요. 7%. 유가나 환율이 하락하면 좋아지리라 생각하고 매수했다고 그랬어요. 유가가 환율이 하락하면 3개월이 지났는데 지지부진하다. 이 종목이 좀 지지부진한가 보네요. 다른 종목들은 고민이 안 되셔서 아마 이 종목 앞서겠다시피 다른 것도 수익 많이 난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매수 가격에서 약간 고민스러워서 올린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지 의견을 듣고 싶다. 한솔케미칼은 옛날에 이제 오래전에 한솔이 인수해가지고 사업 구도가 바뀌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꾸준하죠. 꾸준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회사가 뭐 여러 가지 2차전지 관련 소재 쪽도 진출을 좀 하고 있는 쪽이고 여러 가지 이제 가산화수소와 관련해가지고 한솔그룹이니까 가산화수소와 관련해가지고 얘가 또 한솔 재질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아마 제품이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은 뭐 이런 종목 갖고 있으면 걱정은 안 해도 되죠. 이런 종목 가지고 장기 투자해도 되죠. 경기가 불확실해지더라도 예산은
실적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니까. 실적을 예측한다는 자체는 과거의 추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현재 지금 영업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매출액이 2017년도 5,200억, 그 다음에 2018년도 5,800억, 2019년도 조금 줄었네요. 5,400억, 그 다음에 2020년도 바로 해서 6,100억, 그 다음에 2021년 7,700억, 작년도에 8,900억, 올해 1조 원, 내년도에 1조 2천억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790억, 930억, 1,100억, 1,500억, 1,900억, 올해는 작년도로 조금 줄었네요. 1,950억, 2,340, 올해 2,340억, 내년도 2,910억. 그렇죠.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근데 회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주가 보시면 이제 우리 청장님 지지부진한 이유 자체가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왔다가 39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18만 원 많이 떨어졌네요. 반토막이네요. 실적은 그대로인데 올해 작년도에 약간 좀 정체되긴 했지만은 근데 실적 큰 문제가 없는데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다는 것 자체는 어쩌면 시장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또 경기가 시장이 좋을 때 또 주가가 오버해서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왜냐면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PER 기준으로 해서 아마 39만 원 갈 때 PER 24배까지 갔을 거예요. 24배까지 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작년도에 2021년도에 PER 주가 급등할 때 PER 23배, 24배까지 갔잖아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현재 PER이 14배. 이 종목의 적정은 시장이 안 좋으면 이 종목은 PER 14배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20배 정도가 적정해요. 앞선 24배까지 가면 부담스럽죠. 소재 기업들 쪽인데, 소재 쪽인데. 회사 크게 성장하는 거 아니고 연평균 보면 10%씩 성장하는 거잖아요. 10%씩 성장한 회사가 여기서 주가가 18만 원짜리 주식이 36만 원까지 100% 올랐으니까 이제 그 후유증을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겪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 이제 지금 주가는 어떠냐, 밸류로 보면. 이제 올해 실적은 전망치가 경기 상황이 좀, 회사도 경기 관련 쪽이니까 안 좋아지면 약간 하향 조정될 수 있겠지만 작년도 영업이 1,900억인데 올해 2,300억. 최근에 추이를 본다는 크게 여기서 벗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12배 되는 수지잖아요. 12배 이상은 이 회사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 기업 수익 자체가 안정적인 주식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율이 높아요. 20%짜리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연평균 20% 정도 주가 올라가요. 현재 시점에서 이제 주가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좋아지면 1년, 2년 이후에는 또 20% 올라가면, 만약 3년 이후면 20%씩 올라가면 복리를 감안하면 주가는 80%, 90% 올라가죠. 그럼 다시 주가 길게 보면 35만 원, 36만 원까지 가죠. 이거 갑니다. 갑니다. 시간이 문제지. 그래서 우리 서당계 1년 차이면 아마 장기 투자 성향인 것 같더라고요. 포트를 보니까.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 타임을 보면 매수 타임도 잘 잡으시더라고요. 18만 원대가 저점으로 보입니다. 해서요. 18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가 작년에 이제 9월 30일 날 주가가 16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16만 5천 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때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2137포인트일까요? 저점 내려올 때 16만 5천 원이었잖아요. 현재 종합주가 지수가 2240이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지수가 2150이라든가 내려오면 17만 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18만 원대는 추가 매수 7%니까 추가 한 3%라든가 추가 매수도 노려도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PR이 올해 12배니까 현재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14배 정도를 적정한 그 매도 목표로 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격에 대해서 20% 정도 올라간. 저는 현재 시장 자체를 변동성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단기 등락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3월달 이후부터 시장이 이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라고 했으니까 3월달까지는 1분기 끝날 때까지는 주가의 등락입니다. 그때까지는 주가는 18만 원과 최근에 고점이 21만 원이잖아요. 그 가격일 거예요. 21만 원, 22만 원 정도. 이 등락이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서는 대체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상저하고라고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상반기 때, 특히 1분기 때가 저점 나올 거고, 최근에 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엊그제인가요? 어젠가요? 2180까지 내려왔잖아요. 장중에. 그제였죠, 그제.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외국인 투자가들이 7,300억 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40포인트 빠질 때가 2180이었잖아요. 그리고 종가에 지수가 마이너스 9포인트로 끌어올렸는데 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쪽인데
저점에 대한 깨는 걸 걱정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흐름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21만 원 정도 흐름. 그리고 올해 3월 달 이후부터는 점진적으로 이 종목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거의 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한솔케미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화가 또 한 번 와 있나 보네요. 예. 자,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먼저 어떤 종목이시죠? ITM 반도체. ITM 반도체, 예. 62,000원에 30%. 네. 우리 시청자님들 손실 많이 났네. 네, 앞서. 계속 빠지기만 했어요. 네, 앞서 이제 KMW, 진단해 드리면서 마음이 아팠는데, 또 전화 상담하신 분이 손실이 많이 나가지고. 이것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KMW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업황 자체가. 이거, 애플 때문에 사신 거죠? 뭘 보고 사셨어요? 하나의 포인트 딱 보면. 전문가 방에서 추천해가지고 20% 사면은 8만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한 번도 가격이 간 적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라. 얼마에 사셨냐? 62,000원 사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언제 사셨죠? 보니까 2021년도 앞서 제가, 네. 차트도 안 나오네요. 68,000원대 산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 사셨네요? 예. 2020년도에 사셨잖아요. 그렇죠? 2020년도에 사셨는데, 회사가 지금 애플향과 관련 부품을 공급한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안 되냐면, 일단 애플이 못 나가서 향후에 잘 나갈 수 있으면 이 정도도 잘 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애플, 최근에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애플 잘 나가잖아요. 그렇죠? 신고가까지 갔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그렇죠? 예.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하향이잖아요. 2019년도에 535억 원의 영업이익 찍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254억, 2021년도에 54억, 그리고 작년도는 적자까지 났어요. 작년도 1분기 때 48억 적자, 2분기 때 82억 적자, 3분기 때 50억 흑자 전환했어요. 흑자 전환했는데, 회사 시가총액이 아직 6천억짜리인데, 자본 총계는 2천억입니다. 이게 PBR로 따지면 3배 되는 수준인데요. 이거 애플량에 관련된 종목이에요. 미차전지 보호 회로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배터리 팩이라든가 그쪽인데, 별로 경쟁력이 떨어져요. 영업이익률이 급격히 좀 떨어졌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IT 부품 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쪽이 IT 쪽에서 부품입니다. 스마트폰 부품 관련 종목들. 근데 IT 쪽에 반도체 소재라든가 장비업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장비업종 같은 경우. 장비업종에서 괜찮은 회사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부도난 회사는 없어요. 근데 부품 회사들, 스마트폰 관련 부품 회사들 중에서 부도나서 없어진 회사 정말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섹터, IT 쪽에서 부품 관련 종목들, 소모성. 왜냐면 삼성전자라든가 애플 관련 부품 회사들, 스마트폰 제품 자체가 수시로 스펙 자체가 바뀌잖아요. 고부가치 제품 쪽으로. 그러면서 그쪽에 제품 라인업에서 향후에 진행되는 라인업에서 빠져버리면 관련 부품 종목들은 삼성전자라 됐건 애플량 밸류 체인에서 빠져버리면 실적이 급나갑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좀 된 쪽에서 그 제품 자체가 채용이 안 돼버리면 실적이 급락을 해버려요. 많습니다. 그래서 부품 종목 가지고는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품 종목들은 막상 실적이 안 좋아진 시점에서는 바로 팔고 나와야 되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차트가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74,000원일 때가 여기 보면 74,000원일 때가 2020년도 6월 달인데 지금 계속 지금 하향이잖아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겠지.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 가망이 안 보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리고 현재 주가 수지 자체가 시가총액 6천억짜리에서 지금 작년도 지금 적자 날 것 같거든요. 현재 3분기 때 다행히 흑자 전환하는 부분 자체는 긍정적인데, 그래서 이거는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반등이 나와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워낙 많이 빠져서 기술적 반등이 좀 당이라도 나온다 한다면 우리 청자님도 지금 6만 원대 사셨으니까 앞서 제가 유로를 좀 들고 싶은 것 자체는 앞서 제가 KMW 회원님이 반토막 났다고 그랬었는데 작년 1년 동안 대비해서 우리 청자님 거의 지금 뭐 거의 3년 가까이 3년 동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1년 동안 대형주 우량주들도 지금 다 반토막이라고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다 반토막이에요. 하다못해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할 수가 있죠. 할 수 있죠. 삼성전자가 30% 떨어졌고요. 최근에 오른 거 빼고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 회원님은 이제 6만 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27,000원이면 약 55% 정도 좀 떨어져 있는데 좀 과감하게 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요. 일단은 반등이 규율적으로 반등 나온다 한다면 잘해야 이 종목 이제 3만 원 정도 언저리거든요. 언저리인데 마냥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특히 비중이 30% 정도 되니까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목표 주가는 저는 교체 매매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3만 원 정도 올라오면 이 정도까지가 기술적 반등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 지표상은 워낙 많이 떨어져서 저점은 좀 26,000원대에서 좀 형성됐을 가능성이 큰데 이건 뭐 누가 사지는 않을 겁니다. 과거에 실적 좋을 때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 투자가들이 선호했던 주식이기도 한데 예사가 탈바꿈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예사의 이제 제품에 대한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좀 되거든요. 예사가 매출이 적어서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늘어나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시면 예사가 매출액은 증가됐잖아요. 2019년도에 3,977억 가장 이익이 많이 났을 때. 근데 2021년도에 5천억 이익, 매출액이 20%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530억대, 3,900억대 535억 나왔던 영업이익이 5천억대는 50억밖에 안 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회사의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나다 보니까 1분기 때 1,100억 매출액에 48억 적자 났고 2분기 때도 매출액은 증가됐는데 적자 났다. 그래서 회사는 팔면 팔수록 적자라는 거죠. 근데 3분기 때는 매출이 크게 증가되면서 워낙 매출이 증가돼서 50억 정도 흑자 전환하는데 50억에 2,200억 매출액에 50억 흑자면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예요? 2%입니다. 100원어치 팔면 2원 남는 거, 2원 남는 거. 거의 이익이 안 나는 거죠. 제품에 대한 예사 주력집의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영업이익이 떨어지면 부품 회사도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약간의 반등 나오는 시점에서 좀 교체 매매하는 대응을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닙니다. 예, 하여튼 좀 죄송합니다. 해서요.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제가 뭐 전화 상담하신 분들한테만 좀 안 좋은 정보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냥 유튜브라든가 댓글 올라온 거는 좀, 마음이 덜 편한데, 예.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올라온 종목이네요. 대주전자 재료를 올리셨어요. 대주전자 재료. 89,500원에 10% 매수하신 분입니다. 대주전자 재료. 예산자 올해 이제 기대할 수 있는 회사잖아요. 실리콘 음극재 만든 회사니까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겁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이제 엄청나게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음극재 시장 자체가 올해부터 좀 열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좀 주목을 좀 받을 건데 근데 이미 이제 이 종목도 이제 작년도 양극재 관련 종목들이 주가 움직일 때 주가 이제 반영이 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 예사가 지금 2024년도에 지금 실적이 지금 딱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해가지고 앞으로 갈수록 양극재는 이제 꾸준하게 작년도 폭발적으로 증가됐지만은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해부터 좀 진행이 좀 되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캐파 증설을 갖고 예사가 이제 2024년도에 실적이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잖아요. 예사가 이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도하고 실적이 똑같았어요. 똑같았습니다. 작년도 양극재 회사들은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제 실리콘 음극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보면 예사가 작년도 영업이 176억인데 274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 863억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죠. 작년도는 이제, 근데 작년도 실적 증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떴으니까 최근에 주가 떨어진 겁니다.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실적들이 대폭적으로 좋아졌으니까, 주가가 움직일만 한데, 이 사람은 다른 양극재 움직일 때 미리 선 반영돼서 움직임이 전개됐죠.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제 밸류 자체는 비쌉니다. 예. 지금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는 LNF가 오늘 좀 주가 떨어져서 아마 PR 기준에서 아마 4배 정도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제 회사 지금 어때요? 엄청 비싸죠. 40배잖아요. 40배지 않습니까? 41배. 41배. 이게 예산은 내년도 실적을 보고 하는 거죠. 내년도는 14배 뚝 떨어져요. 근데 지금 가기가 힘들죠. 앞서 양극재 회사가 지금 소재 관련 종목들이 지금 떨어지면서 PR 기준으로 지금 14배까지 떨어졌는데 예사가 지금 올해는 40배다. 근데 내년도 내후년도 2년 이후에 실적이 급증할 거다. 그건 가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년도도 아니고 2021년도니까 2024년도니까. 그래서 당장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버슈팅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의미 있는 주가 상승 자체는 내년도 가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실적이 2024년도 실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주가가 한 단계 그때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 한다면 우리 올해 실적은 약간 성장을 하지만은 올해 올라간다 하더라도 PER 40배다. 근데 예상 이제 실리콘 음극재 쪽에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양극재 회사들은 LNF도 있고 에코프로 BM도 있고 뭐 꽤 되잖아요. 코스모 신소재라든가 다른 있지만은 실리콘 음극재 확장 기술력 갖고 있으니까 그 프리미엄을 현재 주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는 저점이 형성될지 모르겠지만은 주가가 오버슈팅은 안 나올 것 같다. 예. 매수 가격 89,500원에 10%. 89,500원 10%. 주당 10,000원 정도 좀 떨어졌는데 일단은 뭐 추가 상승 있어 보이고요. 근데 앞서 이제 이걸 돌파하기는 어려울겠죠. 이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목표 수익을 좀 짧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매수 가격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 정도만 아마 여기에 매물층이 좀 많을 것 같다. 딱이네요. 보니까. 9만 원 정도 전후에서 지금 매물층이 강력하게 포진되고 있으니까 89,000원 우리 시장에 매수한 가격대 정도가 매도 목표가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산다 한다면 지금 앞서 얘기했다시피 LNF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당장은 좀 더 매력적이죠. 이 종목은 어차피 장기 투자한 것 자체는 내년도 이후가 돼야 될 것 같고 올해까지는 그래도 이 종목은 강한 종목이 오버슈팅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9만 원 정도 전후를 목표 주가로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종목 진단 여기까지 질문이 좀 올라와 있네요. 유튜브 쪽에 잡동사니 님이 올리셨는데 어떤 책에서 본 건데 금리 떨어질 때 대비해서 전기가스 통신주 사라던데 괜찮나요? 물어보셨어요. 이른바 이제 방어적인 종목을 사라. 금리 떨어질 때 떨어질 걸 대비해서 금리 떨어질 걸 대비해서 그래요? 금리 올라갈 걸 대비해서 전기통신, 가스통신주 사라 그런 얘기 아닌가요? 금리가 떨어진다. 금리가 떨어지면 뭐예요? 금리가 떨어진다 자체는 지금 시점에서 본다 한다면 일단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자체는 주식시장에 이제 허재로 작용하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유동성이 풀릴 수 있는 거니까 당장 돈이 풀리지는 않겠지만은 금리가 떨어진다. 현재 지금 금리는 좀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 지금 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 자체는 거의 지금 매파적이죠. 어제 발표된 12월 FMC 의사록을 보게 되면 연준이 한 19명 중에서 17명이 올해 금리를 5% 이상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고 그중에서 2명은 5.5%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상당히 그리고 19명 모두가 올해 5% 이상을 적극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냈어요. 아주 매파적이죠. 근데 이 질문은 떨어진다.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본다 한다면 통화정책 기조 자체가 떨어지면 일단 경기 관련 종목들 사야죠. 경기주를 사야죠. 예.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를 통화정책 자체를 완화시킨다.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 한다면 방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미 그 자체는 지났어요. 만약에 방어적인 측면 자체는 어떻게 본다 한다면 작년 6월달, 7월달부터 관련 종목들 사가지고 덜 손실나는. 그러면 최근에 그래서 한국전력이 최근에도 급락을 했지만은 작년도 유일하게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는 방어적인 종목이 안 통합니다. 안 통합니다. 오늘 최근에 보게 되면 대표적인 방어적 음식료 관련 종목들 CJ 제재당이나 종목들 급락 나왔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 가스, 통신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안 맞아요. 방어적인 종목이. 미국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경기 방어적인 종목 가지고 리스크를 방어한다.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 그래서 일단은 종목 진단과 그리고 질문까지 해서 여기까지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미니 강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요, 요즘 극심한 변동성 장세잖아요.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 현명한 투자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 상당히 현기증 나죠, 했어요. 일단은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배당락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고요, 그렇죠? 배당락 이후에 아마 배당락 당일날 이런 배당락 지수를 하향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제가 배당과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배당락을 그래도 올해는 거의 뭐 공짜로 좀 받을 거다 그렇게 했는데 40포인트 넘게 떨어졌어요. 넘게 떨어졌는데 이거죠, 있어요. 52포인트 떨어졌고 배당락 당일날 그 다음 날도 44포인트 떨어졌고 작년 연말에 100포인트 떨어졌고요. 또 연말 2월 2일, 3일 날 연속 떨어졌고 다행히 이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반등이 좀 나왔어요. 이게 문제는 지수의 변동성뿐만이 아니라 앞서 이제 지수의 변동성 같은 경우 지난 1월 3일 같은 경우 40포인트 빠졌다가 마이너스 7포인트로 끝났잖아요. 제가 변동성이라는 것 자체는 지수에 따른 그런 어떤 변동성도 있지만은 종목에 따른 변동성도 상당히 커요. 종목별 변동성이 큽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종목별 변동성이 엄청 크죠. 작년 연말에는 이제 배당락 함정에 빠진 종목들 중심으로 변동성이 컸지만은, 이번 주 들어서 특히 어제 오늘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종목별 업종별로 변동성이, 지수는 변동성이 많이 잦아졌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업종별 종목별로 엄청 변동성이 확대가 됩니다. 이런 변동성이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자체는 왜 그러냐, 변동성이 왜 생기느냐. 시장의 변동성 자체는 외국인 수급에 따른 변동성이죠. 지수의 변동성은 오늘은 앞서 얘기했다 외국인 현물을 샀지만 선물에 따른 변동성입니다. 선물 가지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왔다 갔다 함에 따라 가지고 앞서 이번 주 화요일 같은 경우는 4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가 그때 선물 7천억 팔았다가 종가 2천억 정도 줄이면서 마이너스 7포인트 가까이 반등시키고 그런 쪽인데 특히 이제 종목별로 변동성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 자체가 이것도 이제 수급 부분인데요. 현재 수급의 주체는 외국인이고 기관 투자가를 전혀 힘을 발할 수가 없는 쪽인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살 때는 그래도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앞서 오늘 외국인 5천억이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신규 자금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투자가 신규 자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5천억 샀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관 투자가들의 종목별 변동성을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돈이 안 들어옵니다. 돈이 지금 신규 자금이 들어올 수가 없죠.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이라는 것 자체는 투신을 중심으로, 물론 연기금 같은 자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신 같은 게 개인 투자가들의 펀드 자금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관 투자가들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교체 매매를 합니다. 교체 매매를. 없는 자금 가지고 예컨대 최근 들어서 이틀 동안 반도체가 움직임이 전개되니까 반도체가 올라가면 기관 투자가들의 그 펀드 운영 전략 자체는 인덱스를 추구하는 전략이에요. 지수를 따라가는, 추종하는 펀드를 구성을 합니다. 지수 가지고 펀드 매니저에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라도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그만큼 비중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인덱스를 추구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올라간 비중만큼 채웁니다. 그러면 뭘 팔합니까? 다른 것들을 팔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라도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걸 사기 위해서 뭘 파냐? 대표적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앞서 있죠. CJ 제이당 급락입니다. 급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선주가 지금 어제 오늘 또 급락이 나오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가 오늘 장중에 8%, 9%인가요? 급락이 나와가지고 집중적인 매도가 나옵니다.
음식적 쪽 보게 되면 CJ, 제이당, 오리온, 외국 투자가들이 엄청나게 그들 종목들 변동성을 엄청 쉽게 음식료 쪽이 그렇게 변동성 크게 나올 수 있는 쪽은 아닌데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의 쏠림 현상이에요. 이게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한쪽이 부풀리면 한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도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라가면 다른 것들 주가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내일 또 마찬가지겠죠. 내일 또 만약에 삼성 SK 하이닉스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내일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은 올라가면서 그쪽에 수급이 집중되다 그러면 기관 투자가들이 다른 쪽으로 팝니다. 그에 따른 변동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수급이 개선될 때까지는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내동매매 자제해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요. 주도주 저는 없다고 봐요. 반도체가 올라간다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도주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예, 일단은 바닥은 찍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IT가 저점을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바닥은 나왔지만은 아직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 삼성전자 지금 가이던스가 4분기 때 7조 원 영업이익이 5조 원 떨어질 거고요. SK 하이닉스는 적자가 거의 6조 원대, 5조 원, 6조 원대 올해 나올 것 같고. 일단은 바닥은 하겠을지 몰라도 어느 업종도 현재로 봐서는 주도 업종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화학도 마찬가지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순환 상승이 상당히 강합니다. 요즘 시장 자체가 이틀 3일 이상 이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대신 요즘은 그래도 이틀 연속 이어진 것 같더라고요. 최근 은행주 같은 경우 3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관이 판다고 그래가지고 함께 팔고 기관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따라 사는 그렇던 매매를 자제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순환 매수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변동성이 심할수록 기다리는 자체는 펀드메탈이에요. 펀드메탈과 무관하게 기관이나 외국 투자가 팔아서 판다. 그거 그 주식 사셔야 됩니다. 예, 사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기관이나 외국 투자가 끌어올린다.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좀 봐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는 저는 1분기 정도까지는 투자와 매매를 좀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게 투자의 관점에서 본다 한다면 요즘 대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길게 보고 좋은 정보까지 투자를 하셔야 될 거고 매매를 한다 한다 일정 부분 정도는 앞서 변동성이니까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면서 등락을 통한 밀고 당기는 매매가 당분간 최소한 저는 3월 달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변동성 장세 쪽에서 대응하는 현명한 투자자는 결국은 투자 매매를 구분해서 내동 매매를 자제하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이신 오늘 저 혼자 진행을 했는데 좀 힘드네요. 예. 자, 오늘 다음 주에는 아마 한 번에 함께 하겠죠. 그리고 잠시 후에는 또 투자의 신 2부 우리 최병용 전문가가 최병훈 전문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못해준 종목 진단 함께 하셔서 많이 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